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우리가 병을 얻는 원인이 한정된 육신에 제한 없는 정신을 쓰기 때문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양을 잘 하여야 하지만 요가, 5단 호흡으로 육신을 풀어주어 항신을 해야 한다.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하고 웃으면 소화에 좋다. 새 때에 웃는 운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웃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웃게 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웃는 행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죠. 예, 많이 됩니다. 네네. 특히 웃음은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의 수준을 낮추고 우리의 면역계를 촉진을 시킵니다. 또 우리가 웃음이 들 때는 근육의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요, 소화가 훨씬 잘 되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두 번째는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를 체온을 상승하는 효과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잦은 설사와 복통이 있거나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자주 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료 환자는 2014년 146만 명에서 2018년 163만 8천 명으로 늘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뱃속이 예민해지면 복부 불편함과 함께 복통과 설사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게 되는데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현대인의 고질병,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경험, 많은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불편한 증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우리가 병원에서 검진을 했거나 특히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특별히 염증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질적인 병변은 없고 기능적인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이 증상 자체가 며칠은 멀쩡히 괜찮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장이라고도 하고 과민성 대장 또는 스트레스성 대장, 민감성 대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막 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먼저 대장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대장의 위치는 오른쪽 배꼽, 우리 맹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맹장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배꼽 옆을 타나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행결장, 그 다음에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는데 횡행결장, 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 배꼽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장이 지나는 부분에 팽만감이라든지 뻐근함이라든지 꾸룩꾸룩 소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변비나 설사 또 대변을 보고 났는데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들이 네네.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과 함께 뭐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나는 뭔가 속이 불편하고 또 아플 때는 이게 며칠씩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또 어떤 때는 괜찮은데 병원에서 내시경도 했고 검진도 했지만 이게 내가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잘 못 찾아내지 않나 이제 네네. 이런 걱정과 함께 또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불안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초조라든지 그러면서 통증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증상과 나타나고 네. 이제 두통이라든지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뻐근하게 통증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지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 왜 나타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대장의 기능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대장은 소장에서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이제 대장을 통해서 대장에서 수분을 적절하게 흡수를 하고 대변을 만들어서 항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첫 번째가 대장에서의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대장에서 이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음식이 과하게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대장을 통해서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대장도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식과 또 식적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이지장에서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간장에서 담즙 분비를 통해서 십이지장에서 영양분을 만들고 소장에서 영양분의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면서 대장에서 이제 수분 흡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이 영양분이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식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과식과 식적에 의해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라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의 기능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요. 장이 확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보면 위장은 시원한 걸 좋아하고 대장은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몸 자체가 차가워지면 이 대장 기능도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이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정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14년도에 146만 명이었는데 네. 2018년도에 164만 명으로
5년간 12%나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소화기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에서 약 30% 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할 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는 유산균이 좋다. 네. 장에 유산균이 좋다는 말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산균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유산균의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유산균을 먹었는데 좀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한다든지 뭔가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네네. 또 다른 지병이 있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또는 암에 대한 치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는 항상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꼭 맞는 유산균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때 채소, 과일을 섭취하면 좋다? 글쎄요. 저는 뭐 이건 정말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소, 과일 몸에 건강이 좋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 열이 많은 양체질의 증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야채나 과일은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설사를 하거나 평상시 찬 것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하고 섭취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네. 그 다음에 특히 채소를 먹었을 때 대변으로 채소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위나 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채소를 드실 때 항상 익혀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물. 네, 저는 오늘 좀 예측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근데 물. 박사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물을 또 말씀하실 때마다 좀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도 되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제 적게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그거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50%는 맞고 50%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대장 기능은 대장에서의 수분을 흡수하는 역량인데 내 몸에 비해서 체수분의 용량이 너무 수분의 양이 많이 들어가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비가 평상시에 있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땀이 좀 나거나 화장실 소변을 볼 때 소변색이 약간 진한색,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1.5리터 이상의 수분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 또 땀이 거의 나지 않는다거나 또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이 없어도 잘 드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소변을 볼 때 항상 맑은 색으로 깨끗한 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몸 안에 체수분의 농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갈증이 날 때만 그때 조금씩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배 아프고 설사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부터 의심해봐야 된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 모든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장에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또는 장결핵이 있거나 크론시병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복통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또 아픈 게 특징적으로 배가 아플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대변을 보고 났을 때 복통이 사라지면 괜찮은데 대변을 보고 났는데도 복통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에서
전문의에게 꼭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평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시간이 길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방치하면 악성 종양이나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네네. 예,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기질적인 병변이 아니라 기능적인 병변이기 때문에 네네. 내 몸이 좀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증상이 한 며칠 심해지더라도 궤양이나 종양 같은 병으로 오지는 않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박사님. 그러면 이 불편한 속을 좀 시원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원인이 제가 4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원인에 대한 따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첫 번째는 이제 대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하고 대장에서의 수분 흡수 능력을 이제 보강시키는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때는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내가 과민성 대장 증상인데 대장이 약하다 이러는 경우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일도 없고 음식도 항상 적절히 조절을 하고 내가 과로도 하지 않았는데 또 똑같이 어떤 때는 대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하고 나도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반복이 될 때는 전문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가 과식과 식적입니다. 제가 요즘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의 이렇게 먹는 거나 건강식품을 물어보다가 보면 식사는 하루에 2끼 하는데 식품으로 해서 먹는 게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위나 이제 장 쪽에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보다 적절하게 소식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좀 많이 먹고 났을 때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음식을 적절히 소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소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건상 내가 또 사업상 또 인간관계상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을 한 16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과식과 식적이 있는데, 식적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영양분화되고 이 영양분이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에너지로 되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소장이나 특히 대장 쪽에 남아 있을 때 이 식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평상시에 자기가 식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항상 내가 음식을 먹으면 조금만 먹으면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또 음식을 먹고 나면 신물이나 신트림이 올라온다든지 변비나 설사가 반복이 되면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식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 한의사에게 식적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장의 증상은 장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상초, 심장과 마음에 있습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대장의 연동운동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대장에 통증이 오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그런 때는 뭐 2그릇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봅니다. 그렇지만 뭐 시험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우라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대장의 이 연동운동이 떨어지고, 연동운동이 떨어지다가 보면은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양쪽 젖가슴 사이에서 가운데 코에서 내려왔을 때 만나는 부분을 전중이라고 하는데, 네. 항상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 전중 혈자리를 눌러서 아프면 이때는 대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나 우라를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한의원에 가면 이 전중에 이제 침 치료, 또 스트레스 우라에 대한 뜸 치료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장은 동의보감에 보면 따뜻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내가 따뜻한 걸 먹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50이 넘어가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특징이, 몸이 차가운 분은 내가 차가운 걸 먹지 않았는데 요즘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을 쐬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하거나 배가 살살 뒤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나의 몸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을 먹거나 손을 따뜻하게 해도 치료가 됐을 때는 괜찮은데,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류량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빈혈 수치가 있다. 또 빈혈 수치는 아니지만 적혈구의 수가 약간 경계선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피의 양을 늘리는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피가 많이 있어도 심장에서 펌프력에 의해서 손끝, 발끝, 장까지 많은 피의 영양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60이 넘어가시면 심장이 약하고, 또 평상시에 또 심장에 대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 몸이 차다, 에어컨 바람을 쐬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라든지 피의 혈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밖에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를 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이제 실제 한방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 사례는 스트레스로 발생한 치료 사례입니다. 17살 여학생인데 3년 전 복통과 설사, 변비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 체질이었고,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신경 쓰거나 또 시험 보거나 긴장하면 복통, 설사를 반복을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해지게 됩니다. 평소에도 잘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항상 아이인데도 한숨을 잘 쉬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혹 쓴물이 올라온다고 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목에 가래가 끼인 듯해서 저하고 진찰을 하는데도 이런 걸 계속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이제 혼자 잠을 자지 못했고요. 이 학생의 증상은 결국 장에 나타났지만 원인은 소음인으로 몸이 차고, 또 심장과 간장이 약해서 시험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심장과 이제 간장을 보하는 약을 투여해서 이제 1개월 후에 증상이 30% 감소했고, 3개월 후에 60% 감소했고, 4개월 복용 후에 이제 완치된 치료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알아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될까요? 예, 이 한방차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이 차서, 몸이 차서 발생하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차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심장에서 활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창출과 연자육을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10g씩 넣고 물을 650cc 넣고 가스의 중간불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이걸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몸은 차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창출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10g씩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스트레스로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오늘 직장에 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이 편치 않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다. 우라가 있다. 이랬을 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상관이 없이 그런 스트레스나 우라가 있을 때 하루에 2잔씩 섭취해 주시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예방하면서 치료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나 우라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어느 분들을 위한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장이 차서 발생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이 찬 경우에는 대장에서의 수분 흡수 능력과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차가 창출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장이 차다, 또 몸이 찬 경우에는 심장에서의 활력을 통해서 펌프력을 통해서 우리의 손끝 또 장까지 영양분,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심장에 기를 보해주고 우리의 심신을 안정화시키는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차를 따를 때 평소와 다르게 좀 걸쭉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네. 일단은 향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는데 예. 맛에서 쓴맛이 좀 강하게 예. 느껴지는 것 같고 살짝 신맛도 조금 있는 예.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쓴맛, 신맛 때문인지 먹자마자 입안에 침이 그냥 확 도네요. 네. 이게 이제 심장 자체가 동의보가 보면 심장은 근육 덩어리인데요. 근육은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새콤한 걸 먹으면 벌써 입에서 침이 나오고 네. 새콤한 건 수축 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에서 수축 작용을 해야 동맥을 통해서 피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맛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을 말씀해 주세요. 지압법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장이 차서 발생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의 모열인 천추열과 소부열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천추열은 대장의 모열인데 과민성 대장 증상이니까 대장에서의 수분 흡수 능력을 강화시키고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손가락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끝부분에 대서 수평을 통해서 왼쪽, 남자는 왼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성분은 오른쪽. 이때는 쇠젓가락보다는 쇠젓가락이 들어가면 이 장 쪽에 차가운 느낌이 들게 되니까요. 자기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손으로 해서 약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너무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누워서 아하. 무릎을 올려야 예, 복직근이 약간 이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소부열은 예, 우리가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예, 새끼 손의 바깥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새끼 손가락의 끝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예,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예,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손등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여기에 바깥쪽에 보면 본절이라고 있는데 예, 뼈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 뼈 바깥쪽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스트레스로 발생한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예, 똑같이 예, 천추혈을 이용을 하시고 예,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내관은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했을 때 손목에 횡문 주름이 있습니다. 네. 예, 주름이 있으면 본인의 손가락을 예, 2개를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손을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 드시면 여기에 양쪽에 예, 힘줄이 2개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힘줄이 2개가 나왔는데 잡은 다음에는 손을 바닥으로 이렇게 피시면 이 힘줄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5세트로 해서 5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천추혈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 몸이 차신 분은 예, 소부혈은 심장의 화열입니다. 예, 화열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이 차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소부혈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천추혈을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로 발생을 하시는 분들은 내관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천추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혼합형이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고 찬 걸 먹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예, 당연히 예, 좌측 예, 먼저 예, 소부혈하고 예, 내관혈이 있는데 예, 위쪽으로 볼 때는 이렇게 위가 아니라 손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끝이 위로 보기 때문에요. 소부혈을 먼저 하시고 내관혈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천추혈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박사님 저 천추혈 말씀해 주실 때 예.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예, 거기가 되게 딱딱하게 뭉쳐 있고요. 예. 엄청 뻐근하고 아픕니다. 이게 지금 앉아서 할 때는 이 네. 복직근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누워서 예, 누워서 다리를 무릎을 들고. 올리면 이 복직근이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 저는 제가 어디 잘못된 줄 알고. 예,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 시간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키랑 몸무게랑 연세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키는 49고요. 네. 몸무게는 42kg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80이요. 예. 지금 최진용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뱃속이 항상 불편해가지고 예, 개운치를 안 해요. 예,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병원에서는 약을 먹었는데 또 예, 안 듣네요 잘. 예, 제가 좀 위험이 오래됐거든요. 예. 병원에서 그 진찰 받았을 때 위염이라고 이렇게 진단 받으셨습니까? 예예. 예. 위험이라고 이제 계속 좀 약을 먹는 데가 병원 있어요 내과에서. 예, 근데 다를 때는 좀 먹으면 듣는데 이번에는 한 15일치를 먹었어도 안 듣고 예. 뱃속에 개운치를 않고 이렇게 예. 그냥 항상 배가 고프면 또 갑자기 배가 고프면 또 못 견디고 그러면 항상 배가 더부르 가고 예,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현재 그 이 소화 안 되고 위염이 있은 증상이 몇 년 전부터 그러십니까? 오래됐어요. 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약은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가끔 이렇게 육아 안 주면 그때 한 번씩만 먹고 예. 약은 먹는 게 없어요. 아, 특별히 다른 약은 드시는 게 없으시고요? 예예. 예.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아 1년 전에 무릎 수술하고 예. 또 그 후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안과 예. 백내장 수술하고 그랬어요. 예. 무릎은 인공관절 하신 겁니까? 예. 예. 어느 쪽 무릎 하셨습니까? 양쪽 다 했어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대변도 없게 제가 조치를 안 해요. 예. 대변이 어떻게 변비로 안 좋으세요? 설사로 안 좋으세요? 아 설사는 아닌데 예. 변비도 아니고 설사도 아닌데 그냥 물이고 자주 보고 예. 소변도 자주 보고 그래요. 예. 주무실다가도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그러죠. 예. 저녁에도 한 2번 일어나고 예. 낮에는 2시간 참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낮에도 그러면 이렇게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낮에는 참기는 조금 참기는 참아도 예. 그냥 오래는 못 참아요. 예. 지금 그 위가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지금 변도 무르게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음식은 이렇게 식사에 식욕은 하루에 3번씩 드십니까? 예. 밥은 시간밥으로 잘 먹죠. 예. 그때 이렇게 평소에 물만 먹어도 트립이 나와요. 아, 물만 드셔도. 예예.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한 증상이 막 같이 나타나십니까? 예. 예. 신물 올라오는 증상은요? 그건 없어요. 예. 속이 빌 때 속쓰림 증상이 있습니까? 속쓰림도 제가 음식을 조심하니까 예. 심하지는 않아요. 예. 좀 찬 거 드시면 설사하거나 배 아픈 증상이 있으세요? 예. 예. 손발이 저리거나 이렇게 주무시다가 종아리 쪽에 쥐나는 증상이 있으세요? 예. 가끔 있어요. 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은요? 그건 없어요. 예. 평상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예. 그건 없어요. 예. 요즘 그 무릎이 지금 인공관절 하셨고 집에서 또 뭐 다른 살림 말고 다른 일 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내 몸 관리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그 위염 약을 그동안은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드셨는데 이번에 드시고 나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내 몸에 원기가 떨어지면서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심장에서 위장으로 이제 피를 보내주면서 위장이 이제 믹서기처럼 갈아서 운동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자체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소음이라. 예, 소음인이라고 하셨고요. 네. 평상시 이번에 한의원 약도 좀 먹었어요. 예,
먹고 조금 기운은 나서 졌는데 예. 뱃속은 여전히 편하들 안 해요. 아, 한의원에서 약 드셨을 때도 기운은 좀 좋아지는데 소화기 증상은 비슷하다시는 거죠? 예, 개운하질 않아요, 지금도. 예. 요즘 특별히 뭐 그동안 그 15일 전부터 좀 소화가 더 안 됐으니까 이 전후로 해서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시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예. 약간 스트레스 좀 있었는데 예. 저는 그거 지금 다 해소됐다고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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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아픈 뒤에 좀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아, 여기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시면서요? 예, 있는 도중에 조금 스트레스 있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 다 이제 해결은 잊었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된 겁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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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장 기능이 떨어질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위장이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위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위염에 대한 위장약을 드셨는데도 소화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위장이 이제 믹서기처럼 갈아서 암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장이 제대로 운동을 못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주면서 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근데 제가 뒷가슴도 가끔 한 번씩 왼쪽으로 예. 뒷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지금 결리는 상이 있어요. 아, 뒷가슴 쪽이요? 예,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예.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받으시는 거죠? 재작년에 오고 작년부터 지금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 지금 뒷가슴 쪽에 이상이 나타날 때는 이제 심장이나 폐 쪽에 이제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뒷가슴 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그럴 때는 내과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시고 지금 제가 불러드릴 차요법은 이제 위장의 기능이 떨어졌는데 위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원기가 떨어지고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는 힘이 떨어졌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입니다. 예, 적어보세요. 예. 예, 황기 8g. 황기. 예, 8g. 예. 예, 백출 4g. 백출. 예, 4g. 예, 적으셨어요? 예. 예, 인삼 4g. 인삼. 예, 4g. 예, 그 다음에 백복령 4g. 백봉령. 예, 4g.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예, 4g. 예. 예, 진피 4g. 진피. 예, 귤 껍질입니다. 진피 4g. 예, 적으셨어요? 예. 예. 혹시 음식 드실 때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해도 좀 참고 예. 조금 개운 차라면 김치 한 번씩 먹고 그래요. 예, 그 김치 먹어도 속이 애리거나 불편한 증상은 없으시고요. 예, 이제 안 매우게 먹죠. 예, 조금 매우면 속이 불편하세요. 예. 예, 생강 500원짜리 이제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쪽. 생강이요? 예, 예. 예, 500원짜리. 건생강 넣으면 어때요? 예? 건생강이요. 아, 건생강은 그러면 좀 더 적게 넣어야 됩니다. 500원 동전 크기만 한 걸 반만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대추 2개. 백출? 예, 아니, 대추요. 대추요? 예, 대추 2개. 예. 예,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물을 700cc 넣으세요.
예. 예, 물을 700cc 넣고 한 2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달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약을 끓일 때 이게 스테인레스 그릇에 하지 말고 옛날 전기 약탕기라든지 예, 그 다음에 유리 예, 주전자에 끓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20분 정도 끓이시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는 중간에 식사하시면서 우리 국물 떠드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식사하실 때 그거를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같이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 한 15일 정도 이렇게 드시면 예, 소화 증상이 사라질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증상이 사라지시면 이제 증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증상이 사라지면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예,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이제 위장 기능도 좋아지고 심장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원기가 더 많이 생성이 되는 차요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 4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는 39이고요. 예. 네, 몸무게는 54, 3 이렇게 되고요. 예. 네, 키는 161이요. 지금 최진용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편한데 말씀드릴까요? 예, 예, 선생님 저 본인 상담이고요. 예, 네, 저는 뭐 특별히 몸에 뭐 큰 이상이 있거나 그냥 건강 체질인데 예. 최근에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왔어가지고요. 예, 예, 한번 이렇게 막 목 뒤까지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CT까지 찍어보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후로 뭐 큰 증상이 없긴 한데 예. 저희 집안에 약간 그쪽에 이제 집안 그 내력이 좀 있어서 예. 조금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전화를 해서 혹시 평소에 식습관이나 뭐 생활을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되나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래가지고 예.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특별히 뭐 혈압약이나 양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약은 안 먹고 있죠. 예, 수술하신 적은요? 없어요. 예. 지금 39세면 생리 주기는 일정하게 잘 하십니까? 네, 항상 정확해요. 예, 며칠 주기십니까? 28주기요. 28주기요. 예, 그러면 한 2, 3일 빨라지시는데 예, 초경은 언제 했나 기억나세요? 중일 아, 중1 정도요. 때요. 예. 지금 최근에 그 두통이 온 게 언제 오셨던 겁니까? 3달 정도 전에요. 예. 그 전까지는 두통이 전혀 없었습니까? 두통이 주기적으로 있진 않았는데 이게 편두통이 한번 조금 예. 오면은 예. 조금은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예. 편두통은 있었어요. 아, 편두통은 전에도 한 번씩 있었습니까? 예예예. 그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가라앉는 정도는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편두통이 있을 때 두통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두통만 오셨는지 또 다른 증상이 있었습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요. 그렇진 않았고요. 두통 있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압력이 좀 가해지면서 이제 예. 그 아픈 부위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만약 오른쪽에 왔으면 오른쪽에 예. 안압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럴 때는 조금 아프긴 했었어요. 다른 증상은 없었고. 없었고요. 예. 이번에 두통 올 때 지금 특별히 그동안 뭐 편두통 어쩌다 한 번 오신 거고 현재 양약도 드시는 게 없고 했는데 두통이 왔다고 하면 그 당시 때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없습니까? 신경 쓴 게 있긴 있었었는데 예.
그게 이렇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뒤쪽 밑에 쪽 목 있는데 위쪽이 예.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이 오면서 예. 이제 머리가 되게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은 약간 다른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이게 목 뒤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통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뒷목에 증상부터 생기고 두통이 왔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CT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것은 머리 쪽에 문제가 아니고 이제 뒷목이라든지 이제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돼가지고 예, 목이 이제 경직이 되면서 뇌 쪽으로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때 이제 라운드 숄더를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추나요법으로 일자목 이런 거북목 증상을 추나요법으로 이제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집안이 이제 이 뇌졸중 지금 내력이 좀 있다는 거죠. 경색이요, 뇌경색. 뇌경색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박사님. 받아보고 싶긴 해요. 예. 그 술 하실 줄 아세요? 네, 술 좀 잘해요. 아, 그래요? 예, 술을 좀 잘한다는 것은 예, 술 성질은 열이 있는 성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술을 조금 잘한다는 것은 안에 몸이 좀 차다는 겁니다. 예, 안에 몸이 차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어느 정도 이제 흡수 능력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술을 해독하는 게 이제 간장에서 해독을 하는데 이제 간장의 기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몸 자체가 차다 보니까 혈관이 이제 수축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이제 막히는 게 뇌경색이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이제 몸 자체가 아래쪽이 이제 혈관이라든지 몸이 좀 차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걸으면서 약간 빨리 걷게 하면서 땀이 좀 나게 되면 인체의 이제 골격근 운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체내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몸 자체가 차다는 것은 우리 몸의 이제 혈액량을 높여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그 혈액을 충분히 뇌라든지 손이라든지 발끝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집에서 연자육이라는 그 한방 차가 있습니다. 연자육이요? 예, 연자육이 이제 이게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안정화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한방 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차처럼 연하게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씩 한 100cc 정도 해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100cc로요? 예, 100cc요. 네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사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뭔가 이제 생활 속 관리 요령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뭐 운동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이 과민성 대장 증상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이 차서 발생하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예, 첫 번째 항상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비시면 손바닥에서 열기가 나는데 항상 아침 저녁으로 손바닥을 비벼서 열기가 나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나 우라로 발생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항상 가슴 쪽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땀을 조금 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산성과 중성이 있는데
특히 이 호흡으로 인해서 숨을 내쉴 때 산이 나가면서 내 몸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생길 때 복식호흡을 통해서 항상 숨을 들이마시지는 말고 네. 숨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배꼽이 허리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라가 발생할 때 하루에 50번 정도 하시면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와 생활 속 관리가 달라지니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